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 과연 이 종목이 더 달릴 수 있을지 투자 이정표 제시해 드립니다. 함께해 주실 판정단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리서치아름 고윤기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시장 첫 주 시작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 오후장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까지 조금 더 매기가 확산되는 걸까요? 비오를 필두로 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조금 전에는 파마리서치가 VR까지 걸리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심심치 않게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12%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기대도 높고 무엇보다 최근에 투심 자극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제이시스 메디컬이 오늘 장 초반에 한 5% 정도 유지를 하다가 점심 이후로 해서 지금 10% 이상으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투심의 시작은 비올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비올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승인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지금 단기적인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었고, 어찌 보면은 제이시스 메디컬이 가장 늦게 시작을 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이시스 메디컬은 4분기에 실적이 좀 다소 좋지 못했어요. 컨센을 좀 하회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좀 빠졌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이 좀 우려 섞인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북미 포텐츠와 관련된 또 우려가 좀 있었어요.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과도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차트 보시면은 낙폭을 크게 한번 끼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저도 같이 보면은 1월 22일이었네요. 네.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고 나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의용 미료기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서 좀 뒤늦게 지금 발동이 걸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컬 여전히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컬이 좀 더 상승폭이 좀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바닥에서 거의 지금 이제 올라오는 패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이시스 메디컬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다릅니다. 의료 미용기기가 그 업체마다, 그 기기마다 공략하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브라질 향이 크고, 뭐 비올은 이제 최근에 중국 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제이시스 메디컬은 이제 미국 쪽에서의 기대감인데, 미국 쪽에서의 이번에도 송송 결과가 4월에 나타난다는 부분, 그리고 그간 말씀드렸었던 시노슈어 관련된 북미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과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됨과 동시에 주가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목표가는 증권가에서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이상은 잡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도달할 때까지는 변동을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저는 차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고개를 다시금 들고 있고 올라갈 폭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더 달릴 수 있다에 또 한 표를 던지시는 거죠.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 탑픽입니까? 사실은 저는 탑픽은 이미 비올은 조금 이제 먼저 갔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좀 차분히 올라올 수 있는 탑픽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매력도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은 제이시스 메디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덴서티라는 신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성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써마지를 이제 따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타겟으로 해서 그럼 써마지와 근데 덴서티 가격이 그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과연 덴서티가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최근에 탄력을 받는 부분, 그 북미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의 반등이 좀 더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에 대한 힘, 달릴 수 있다에 또 긍정적인 진단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살펴보네요. 두 번째 인급종입니다. 자, 지금도 탄력 8% 가까이 힘을 내면서 최근에 조정을 딛고 오늘의 반등이 또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저세상 종목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조정 폭도 컸습니다. 엔캠 지금 8% 가까운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워낙 이제 수급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자리에서 나온 오늘의 반등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데 좀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수급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대주주라고 할 수 있던 메리트 종금 또한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엔캠이 이렇게 강하게 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면은 IRA에 관련해서 해외 우려 기업으로 인해서 중국을 포함하게 되면서 글로벌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업, 그 전에 기업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엔캠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섰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들의 어떤 투자의 어떤 욕구, 투자 심리, 과거에 그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갔던 그런 좋은 기억들을 가지면서 엔캠에 좀 수급적으로 많이 쏠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뭐 30만 원 후반대까지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난 이후에 오늘 8% 정도의 강한 상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시적인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PR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150배가 지금 넘는 좀 고평가인 그런 상황인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전액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전기차가 잘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오늘 3월 달에 발표된 양극재의 3월 수출액을 놓고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30% 가까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좀 성장에 대해서 둔화되는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전액 시장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갈 여지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쫓아가시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자분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의 반등에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엔캠 다시 움직이나? 라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분들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내가 좀 팔아야지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엔캠 지금 8%대 상승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 비중 축소에 대한 기회로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또 오늘 급등한 종목입니다. 세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 이 종목은 왜 홀로 상한가를 갔을까요? 지금 상한가가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의 급등 그리고 10만 원 선을 향해 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된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쏘기는 쐈는데 상한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급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네, 뭐 말씀하신 데서 대부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얘기했어요. 네. 일단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3월 11일경 상한가에 대한 부분이 한 두 차례 정도 이어졌었고요. 그 후에는 말씀하신 이제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살짝 좀 눌렸었어요. 근데 오늘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 번에 좀 폭발을 했는데 사실 조금은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은 뭐 수급의 영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3월 11일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뉴로모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뭐 실제로도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책과제 부분에서 이제 설계 부분을 담당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관심을 받은 후 조정 후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종목은 일단은 조금 높은 데서 잡으셨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지금 좀 눌렸을 때 잡으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좀 풀리긴 했는데 보유자의 관점에서 지금의 급등을 이용해서 역시 비중 조절에 대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람 테크놀로지의 급등을 보고 다른 뉴로모픽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나? 뭐 에이징랜드나 이런 종목들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뉴로모픽으로 묶어서 보기보다는 자람 테크놀로지 개별 이제 수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개별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종목의 오늘 움직임이 좀 강하긴 하고요. 관련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요, 워낙에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테마 내에서도 움직임이 워낙에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좀
섹터 내에서의 종목 간의 순환매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유료무피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은 좀 짧게 나왔다가 네. 오히려 좀 빠져 있는, 좀 눌려 있었던. 네. 그게 뭐 가장 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좀 정말 더 좋았을 때, 제주 반도체 눌렸었을 때 그 종목이 사실은 좀 눈에 좀 거슬렸었거든요. 그 지난 거래일에 반등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오히려 좀 소외된 종목들 쪽으로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같은 테마 내에서도 끼가 있는 종목들이 쉴 때를 매수 기회로 보는 네. 것이고 일단 자람 테크놀로지와 같이 오늘의 급등을 이용해서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으로 이제 다른 곳을 어디로 갈지를 오히려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진단에 대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가가 좀 풀렸네요. 자람 테크놀로지. 자, 이어서 또 네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입니다. 지금 빠르게 오늘 급등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오후장 탄력을 받고 있는 웹툰 관련주죠. DNC 미디어. 왜 이렇게 탄력이 강할까요? 오늘 DNC 미디어도 좋고요. 미스터블루도 좋고 전반적인 Y랩 제가 뉴스로 봤을 때는 Y랩 주총 효과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DNC 미디어를 좀 대표적으로 웹툰주의 오후장 힘받는 부분, 그 배경을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 DNC 미디어, 웹툰주가 잘 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띠다가 조금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를 앞두고 이제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과연 여기서 반도체를 더 사야 될 것인가, 혹은 신규적으로 진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환매적인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는 엔터주들이 강세를 띈 것처럼 네. 이런 어떤 틈새 업종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IT 업종들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괜찮거든요. 가령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좋지 않다.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감,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결국 주가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 저가 매수 유입에 따른 어떤 상승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DNC 미디어가 강한 이유는 DNC 미디어의 대표작인 웹툰이죠. 네.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이 웹툰이 일단 일본에서 굉장히 좀 흥행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화돼서 흥행을 했고 이게 이제 글로벌로 나게 되면은 흥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넷마블에서 게임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한 IP를 통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사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농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압축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아무래도 아시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매수, 즉 수익률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단기적인 급등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슈와 함께 저가 매수로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추세적인 반등까지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조금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나 혼자만 레벨업 지금 넷플릭스에서 일요일에 정말 찔끔찔끔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그래도 항상 순위권에 있는 거 보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도 DNC 미디어의 탄력이 좋긴 하지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한다.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접근 짚어주셨습니다. 임급종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들 또 선정해 봅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미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과 더불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로 예상되고 있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부문이 5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다면 여팡 반등세에 힘입어 10만 전자까지도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의 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 상위에서는 장중 8만 3천 원 선까지 터치한 삼성전자와 시그네틱스, 오늘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모바일 프로세서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주목받는 가운데 필옵틱스도 거래량 상위에 올랐습니다. 주가는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면서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지만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발 훈풍 속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지난 29일 인적 분할로 재상장한 SK 이터닉스도 거래량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소비재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36%가량 증가한 데다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실적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라든지 한국 화장품 등 화장품주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면세점주 등 중국 소비재주들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시스템 반도체 업체 자람 테크놀로지, AI테마의 모아 데이터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별의 실소 그레디언트도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5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중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중 19만 원, 한미반도체 14만 원, 리노공업은 27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나란히 신고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모두 고점 대비 상승분을 조금은 줄인 모습입니다. 중국 소비재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비올과 CNC 인터내셔널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비올의 경우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승인을 획득하고 현재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 5거래일 만에 반등 후 급등을 보이면서 주가는 외국인 기관 매수세 속 주 종목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자 또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이 종목 더 달릴 수 있을까요? 판정단 두 분의 또 판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오늘의 종목입니다. 화장품주 사실 안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가장 탄력이 좋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바로 토니모리입니다. 장중에 24%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16%라는 강한 상승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주 내에서도 눈에 띄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더 달릴 수 있을지 토니모리에 대해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오늘 염정 차장님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고용기 이사님이 또 하나하나 파헤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모리 오늘 단숨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힘을 보여주긴 했는데 살짝 힘이 빠져도 화장품 전반적으로 가져가는 힘이 오늘 상당해서 기업적으로도 기대감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토니모리뿐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부터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나타나는 하루인데요. 토니모리는 장중에 20% 넘게 상승을 좀 했고 지금은 상승폭을 좀 다소 반납은 했습니다. 화장품 제조 유통 업체이고요. 추가적으로는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점입니다. 화장품 사업 부분이 아무래도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화장품 회사로 인식을 하실 거고요. 1세대 로드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니모리라는 브랜드 간판을 달고 매장을 운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은 자사 그런 대리점 자사의 직영몰보다는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대형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형식이 사실 좀 대중화됐는데 토니모리는 여전히 그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에 대한 비중보다는 내수 비중이 좀 큽니다. 내수가 한 7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해외는 20%에서 30% 정도 내외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다른 화장품 업체들, 완성품 업체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내수 쪽에 대한 부분에서 재밌는 게 군인 PX 쪽에 납품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도 내수 쪽이 좀 강한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주가가 뭐 거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PER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배 되는 수준으로 사실 다소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이 종목의 개별적인 부분보다는 오늘은 뭐 중국 관광객 수가 1, 2월 좀 증가했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비중국 매출 쪽 북미라든지 일본, 동남아 쪽에 대한 매출 호조로 우리나라 1, 2월 매출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 업종 전반에 대한 실적 개선세 그리고 1분기에 대한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니 모리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1세대 로드샵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 최근에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또 브랜드들이 많이 좀 치고 올라왔어요. 뭐 네. 아이패밀 레이스시라든지 뭐 클리어는 워낙에 견조한 부분이 있고 뭐 VT라든 이러한 새로운 브랜드들이 좀 상승하는 반면에 토니 모리는 그에 대한 브랜드 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기대감이 못 미쳤었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이 우상향을 그리는 곡선에서 토니 모리는 좀 소외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타이밍에서 오늘은 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좀 아쉬운 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수출 비중이 좀 약하다라는 점. 지금 많은 급등,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근 1, 2년간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일본이라든지 북미라든지 특정 그렇죠. 지역에서의 사실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출에 대한 호조가 보여지는 종목들인데 그 부분이 약간은 좀 다소 아쉽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 중국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을 찾았을 때 또 찾을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중심으로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이제 해외 쪽의 매출이 받쳐내줬던 이제 화장품주들이 잘 갔고 오늘 이제 이 이슈에 따른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네요. 기술적으로는 괜찮은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못 갔던 특히나 이제 중국 관광객 증가라는 그 수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탄력이 강하잖아요. 그 탄력에 있어서 조금 더 믿고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좀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인 거래량이 한 대략적으로 한 10만 주에서 20만 주가 거래됐는데 금액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한 대략적으로 7억에서 14억 정도의 거래가 됐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뭐 거래량이 4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가를 놓고 보더라도 호가적으로도 본다면 뭐 거의 100주, 1000주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점, 즉 이 말인즉슨 일정한 수급에 의해서 종목의 그 가격이 좀 좌지우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화장품들이 강한 이유는 중국의 PMI 지수가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그리고 한국의 중국인들의 방문객이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이제 크게 주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서 좀 단기적인 어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거래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탈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쉽게 매매가 되겠지만은 거래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주에서 20만 주 평균 거래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금액이면은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구간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의한 결국의 상승세이기 때문에요. 손절 라인 혹은 익절 라인을 꼭 지키시면서 좀 매매하시기를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뭐 동반 순매수로 지키지만 아직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쫓아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지켜보시기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요. 아하. 그리고 화장품줄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을 보십시오. 왜냐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 베이스고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 위주라는 점, 그리고 주된 매출처가 어딘지 오늘의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늘어났습니다. 중국도 물론 늘어났겠지만은 과연 그동안의 화장품들이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지, 즉 중국에 대한 일단 환상을 이제 없애야 됩니다. 네. 중국의 뷰티 문화도 고차원 문화라고 해가지고요. 중국 브랜드들이 더욱더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뭐라고 해야 되죠? 위노라라든지 프로야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SK2보다 더 높은 랭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특히나 옥석 가리기로 인해 투자하시기를 당부 아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국 관광객 유입 증가라는 포인트로 그동안 답답했었던 중국 소비주를 엮이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탄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보다는 북미라든지 일본, 이 다른 해외 쪽에서의 매출을 가져가는 종목군들 오늘 같이 탄력을 받지만 역시나 다른 이제 해외에 대한 매출을 가져가는 화장품주대의 선별적인 그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런 와중에 우리 종목가와 종목이었죠. 클리오가 우리 염정 차장님이 지난주에 이제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같이 또 급등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토니모리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다면 클리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늘의 급등 이후에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봐야 될 종목을 몇 종목으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선별적에 5개에 해당하는 네. 종목인 거죠. 사실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는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ODM 종목들 두세 종목 몇 종목 내에서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종목이 먼저 가고 좀 뒤늦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리듬을 좀 타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클리오를 말씀드렸던 지난주 월요일 시점이 클리오가 많이 눌려 있었어요. 네. 하지만 상반되게 다른 IPM 에셋이라든지 다른 종목은 사실 먼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뒤늦게 따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룸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클리오 오늘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11%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밑에서 지난주에 잡으셨던 분들은 살짝 비중 전 축소를 하고 네. 다시 주가가 오늘의 상승은 종목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흐름, 그러니까 전체 네. 섹터가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섹터가 잠깐 또 쉼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살짝 눌렸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리오 일단 지난주에 잡으셨다면 역시 오늘의 급등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의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의 빅데이터로 본 증시 토니모리에 대한 두 분의 진단 그리고 판정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토니모리에 대해서는 이제 달리는 말이 살짝 이제 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급등을 보고 사실 더 달리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갖고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좀 들어볼까요? 기업 분석으로. 네. 오늘 앞서서 수급 분석해 주셨듯이 지금 대세를 가고 있는 종목군이 사실 종목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수급 그리고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좀 반등이 세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매수 시점은 조금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술적 분석도 앞서서 이제 거래량이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짚어주셨고 그러면 오늘의 이제 급등으로 이 이슈가 더 가기보다는 또 오늘 반영을 했으니 쉴 수 있다라는데 또 기술적으로도 보시는 걸까요? 네, 뭐 단기 이슈에 의한 급등세이기 때문에 네. 높은 변동성에 유의하자. 내가 매매를 잘한다면 한번 뭐 뛰어들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쳐다만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쉴 수 있다에 대한 토니모리에 대한 또 공통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면 이 종목을 지켜보겠다 두 분의 종목 가왕으로 종목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종목가 두 분 이제 각각 수익률을 저희가 또 집계를 해봤는데요. 과연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네, 컨택이 한 주간 무려 19%의 강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고윤기 이사님이 승의 딱지를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이거 근데 박수 진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컨택이 진짜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 안에서 탄력도 좋았고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더 강했었거든요. 컨택은 지금은 뭐 비중 조절 필요 없이 더 갈 수 있다로 베팅해도 되나요? 일단 컨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앤홀드를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네.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저는 지금은 들어갈 시점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4월 달에 군사위성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나 아니면 4월 초 정도에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처 신설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설립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뭐다? 우주항공에 대한 원년이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산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컨택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오름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작년 12월부터 1월 달까지 올랐었던 그 매물 구간에 이제 도달하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대를 뚫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신규 투자분들께서는 약간 더 관망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오히려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 혹은 네. 조금 더 홀드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일주일 동안 무려 20%나 진짜 급등했어요. 컨택과 같은 종목들 지난주에 저희 종목 강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되는
됐는데요. 각각 압축적으로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염정 차장은 퓨런티어를 그리고 고윤기 이사는 뷰노를 꼽아주셨습니다. 자율주행의 시대가 다시 옵니까? 뭐 자율주행의 시대를 지금 그 부분을 사실 기다리고 종목 들어가기 사실 조금 힘들고요. 네.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소외주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소외주, 네.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조금 찾고 있고요. 퓨런티어 역시도 뭐 차트 보시면은 사실 눌릴 만큼 눌려서 지난주부터 조금씩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퓨런티어 지난 4분기 실적이 좀 살짝 좀 좋지 못했어요. 4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연간 매출액은 7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역시도 300% 이상 증가를 한 만큼 사실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매출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장비 업체인데요, 검사 장비 업체인데 전장용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글로벌 완성차, 전기차 쪽에 완성차 쪽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인해서 고객사에 대한 다각화로 좀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EU에서 신차의 ADS 장치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에 대한 또 수혜도 볼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접근해 보셔도 유효하겠다.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급종으로는 실시간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지만 동목광에서는 확실히 최근에 눌려있고 가격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들을 또 선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뷰노도 좀 마찬가지죠? 네, 뷰노 같은 경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라서 이제 비상진료 체계가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뷰노의 이제 딥카스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심정지 예측 기술에 대한 의료기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전환 서체 발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6월 달에는 일단 FDA 혁신의료기기로 선정이 됐고 현재 임상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이고 올해 10월 달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랐다가 좀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네.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퓨런티어와 뷰노까지의 종목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요지는 뭔가요? 급등 나온 종목 수익을 챙길 건 챙기고 바닥권에서 누가 또 반등에 나올지 지켜보자. 두 분의 또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고윤기 이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